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1월 9일 화요일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라인으로 조간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 일간지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떴습니다. 양승태 적폐 따까리, 동료 판사 요구하는 판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판사분들이라 그러면 아주 점잖고 또 논리가 정연한 분들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욕설과 막말로 법원 게시판을 도배들 하신 모양입니다. 판사분들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도배지에 욕설과 막말이 디자인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사회의 청산의 대상이 어디 한두 개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청산이라고 하는 게 단박에 이루어질까요? 시간이 가면서 우리도 변하고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회는 품격 있는 시스템 안에서 변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촛불이 주는 의미가 어느 일방이 모든 명분을 다 가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겠죠. 50%도 안 되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우리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조금씩 만들어가자는 거, 그런 국민적 합의였지 않겠습니까? 2년 만에 열리는 남북대화가 조금씩 북한에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오늘이었기를 바랬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그러면 흔히 여러분들 삼철 의원 중에 한 분이라 아시죠? 경기도당 위원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잠시 후 직접 한번 출마의 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 주십시오. 남북이 25개월 만에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했습니다. 조금 전 YTN 뉴스로 들으셨죠?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날인데요. 오늘 회담 내용과 결과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지 2부에서는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현철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 주시면 제가 김현철 교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3부와 4부 여러분 기다리시는 이슈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 그리고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발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권을 주제로 해서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교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막말을 주지 마시고요. 좋은 글자로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뜻을 많은 인터뷰들께 전해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제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13 그러니까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이루어진다는 말이겠죠. 현역 의원들의 출마가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안 나간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고민 중이다 하시고요. 아마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는 게 맞겠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경기도지사 도전을 선언한 건 아닌가 궁금해져서요. 오늘 직접 말씀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은 늘 이렇게 새해 인사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경기도당위원장을 사퇴하셨다고 하는데, 예. 이 기자회견의 본 뜻이 뭘까요?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도당위원장 사퇴 사실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한 앞으로 지방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 도당위원장으로 제가 후보가 돼서 그걸 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거나 또 그런 염려가 있다면 네. 제가 그걸 내려놓는 게 맞다 생각해서 예. 이제 도당위원장을 사퇴했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그 지방 분권이 실천된 당헌을 적용하는 지방선거입니다. 네. 2015년에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인데요. 대통령께서 대표하실 때 혁신안을 만들어서 그동안은 중앙당이 하던 공천권을 시도당에 모두 다 이양을 했거든요. 예. 그런 지방 분권의 첫 번째 실시되는 지방선거인데 예. 이때 제가 이제 시도당 위원장으로 있으면 예. 제가 후보로서 그걸 잘 관리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내려놓고 제가 후보로서 지휘해서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렸고 네. 또한 제가 어제 기자회견 할 때 앞으로는 이제 평당원의 입장에서 물론 예. 이제 의원입니다만은 경선 그리고 본선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를 준비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맞고요. 다만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조점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도당위원장을 사퇴하겠다라는 것이 강조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강조점은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이 모든 당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놓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본질이겠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네.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문재인 대표께서 만약에 그 혁신안이 통과 안 되면 네.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또는 뭐 당원들에게 신임을 묻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통과시켰던 그렇죠. 혁신안이거든요. 예. 당원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잘 적용되는 게 필요한데 만에 하나 저로 인해서 그런 공정성이나 또 다른 저희나 의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네. 제가 이제 고당에 사퇴했고요. 특히 작년 그 8월, 9월 달에도 제가 이제 최고위원을 사퇴하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방 분권 조항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것을 강하게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의총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그 당헌 당규가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당헌 당규 준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사퇴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 뭐 법 안에는 1개월 전에 1개월 좀 일찍 그만두신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당헌 당규는 2월 13일까지 이제 그만두면 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10일로 이제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도 만들고 지방선거에 관한 많은 규정과 룰을 만드는데 네. 제가 도지사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서 이렇게 뛰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사퇴하게 됐습니다. 의원직은 어떻습니까? 의원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월 13일까지 사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월 13일로 정해놓은 이유가 우리 당의 경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경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의원직 사퇴하게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공정성과는 큰 관련이 없어서 그렇군요. 이후에 이제 경선의 확정 결과를 보고 의원직에 대해서는 사퇴를 이제 하면 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볼 때 이재명 광명시장이나 또 어디죠? 우리 방금 전해철 의원이나 두 분이 이렇게 경기도지사를 놓고 자리 다툼을 하시게 되면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컨벤션 효과, 이게 더 배가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은 기대가 되지만 뭐라 그럴까요? 너무 누수 현상이 좀 심하지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는 경선 과정이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본선의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선 과정에서 검증도 하고 정책 능력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당원분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도 구하는 과정이 결국은 본선에서의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당연히 이제 공정해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되고 서로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경선 과정은 치열할수록 좋다.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경쟁을 하고 더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온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안 하시고 왜 경기도지사로 나오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경기도당위원장이고 제 지역구가 경기도에 있고요. 지난 이제 대선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 도당위원장 하면서 경기도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 경기도만의 정책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실제 1,300만 굉장히 방대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의 정책도 없고 또 실효성 있는 것이 없어서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올해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승리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큰 국정 철학 중에 하나가 자치와 분권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큰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하지 않고는 그런 철학을 또 실천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경기도 도지사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의 어떤 주거 지역으로서 더욱더 중요해질 수도 있고 산업단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책이 우리 전해철 의원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고민해 오셨습니까? 일단 경기도가 이제 방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북부, 남부 또 동부가 전혀 다른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 경우에는 규제 제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북부 지방만에 좀 특별하게 규제하고 제한되고 또 시행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한 특구 같은 게 필요한 거고 네. 거기에 비해서 경기 남서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ICT 인구가 있는 등 제4차 산업혁명의 기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아무튼 경기도의 각 부분 또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공통적이라 그러면 당연하지만 현안으로서 이제 수도권에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수도권 전체 인구의 한 700만 분 정도가 서울, 경기, 인천을 이렇게 통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한 게 필요해서 예를 들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네. 준공영제를 좀 더 실효세게 실천한다든지 등등의 정책이 경기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전략집이 나오겠지만 청취자분들께 아마 경기도 지역은 저희 YTN 라디오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측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그리고 인천과 인접해 있고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요인, 여러 가지 측면들이 경기도가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분권, 자치제도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전해철 의원께서 보시는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이재명 시장 그러면 아무래도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원제도 이런 데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단기적인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정책으로 어떤 것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그 지역에 따라서 특유한 정책을 이제 북부, 남부 또는 동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수도권 그 상수원 보호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어서 그 상수원의 상수원을 좀 더 다변화한다는 거. 그게 이제 다 문재인 당시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에 들어있는 건데요. 예. 이걸 이제 실천하는 게 필요한데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와 분권을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많은 일들을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31개 시군구에 그걸 넘겨서 시군구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고 준비를 하려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를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표 말씀이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삼철 가운데 한 분이다. 그리고 저하고 과거에 인터뷰하실 때도 제가 그런 직구전 농담을 던진 적이 있는데 친문 인사로서의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일단 이제 강점이라면 실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많은 일을 제가 했었죠. 참여정부 또 2012년 대선 이후에 당대표 이제 이번 대선에까지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지 소신과 가치 또 이념을 함께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번 이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당시 신분이죠.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경기도의 8대 공약을 만들 때 저는 도당 위원장으로서 그 8대 공약을 실제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성안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셨겠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경기 도정을 책임지게 된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고 제가 논의했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그 실천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일본에서 모 일간지하고 인터뷰한 걸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제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청와대 내부에서 2기 참모들의 어떤 진입이라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일을 하는 그런 호흡 맞추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벌써 2기를 걱정하거나 또 구성을 해야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는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안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합당한 뭐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맞다. 괜히 어떤 프레임이나 굴레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배제된다든지 또는 막연하게 옆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평소에 말씀하시는 게 뭐 양정철 비서관한테 직접 들어봐야 되지만은 좀 이렇게 일간지 인터뷰가 그랬습니다. 내가 옆에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좀 부담스러울 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단은 이제 보통에 가까우신 분 또 흔히 말하는 측근이라는 이제 분들의 이제 폐해인데요. 그리고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라기보다도 아주 가까운 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의사결정 구조나 의사소통이 거기만을 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나머지 분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오랜 경험을 일을 해본 그런 결과로서는 굉장히 시스템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도 그러지만 예를 들어 당대표 시절에도 거기에 맞춘 사무총장 또는 전략기획위원장, 비서실장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그걸 다른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하고 해서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 이야기한 것은 조금은 과도한 걱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분히 고려하고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국민들이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선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당내 경선 자신 있으시겠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만만치 않은 상태인데 이재명 시장도 좀 긴장하겠습니다. 그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